자, 시작 한번 해볼까? 1468번 문제부터 한번 봐볼게요. 페이지는 250쪽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육면체의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모서리를 따라 움직여 꼭지점 E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단, 한 번 지나간 점을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라고 해요. 자, 결론적으로 최단 거리를 이동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냥 A에서 출발을 할 건데 내가 E로 갈 거야.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맞아?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의 고배 법칙을 조금 배웠지? 그럼 그 고배 법칙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우리 A에서 출발했어. 그럼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갈 수 있는 길은 어디랑 어디랑 어디야? B랑 C랑 D 세 개 중에 한 개로 이동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우리 B로 가는 거를 선택했다고 한번 해보자. 자, C로 가는 거나 D로 가는 거나 경우의 수가 다 똑같을 거야. 한마디로 그 당시의 경우의 수를 3이라고 설정을 해 놓을게. 여기까지 맞지? 자, 이제 여기한테 곱해줄 거, 이제 얘한테 곱해줄 거야. 뭐를? 내가 B로 이동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볼 거야. 맞아? 일단 어떻게 할 수 있어? B에서 E로 한 번에 내려갈 수 있어? 한 가지가 있지. 맞아? 그 다음에 어때? B에서 C로 갔다가 내려가는 경우, D로 갔다가 내려가는 경우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맞아? 그 다음에 또가 뭐가 있어?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가서 내려가는 거,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가서 내려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가 존재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즉 우리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로 나온다? 15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이해됐습니까? 괜찮아? 둘 다 이해됐지? 자, 페이지 바로 넘어가서 1472번입니다. 혹시 내가 놓치는 문제 있으면 얘기해줘. 깜빡하고 내가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으면은. 자, 무게가 1g, 5g, 25g, 125g짜리 추가 각각 한 개씩 있대요. 내가 이것을 이용하여서 잴 수 있는 무게의 경우의 수야. 한마디로 내가 이 추를 이용해서 이 추를 더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무게의 개수가 궁금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뭘 제외한대? 0g을 재는 것은 제외한대.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1g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두 개. 5g도 마찬가지겠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25g, 125g 전부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게 4개 있으니까 이게 몇 승? 4승이겠지. 근데 하나를 빼줘야 돼. 뭐를? 내가 전부 다 안 쓰는 경우의 수 하나를 빼줘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몇 가지? 15가지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했어? 어? 보고 어떻게 할 겁니다. 모르겠어가지고. 아,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지? 이거 확실히 이해됐어? 내가 무언가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개념을 조금 머릿속에 잡아두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페이지 253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8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지점 A랑 B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그림과 같은데 내가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가 궁금하대. 단 한 번 지나간 지점을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무슨 말이겠어? 예를 들어 얘가 갔어? 뭐가 없어? 돌아가는 경우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봐. A에서 B로 이동하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타났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 맞아? 또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타났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5가지. 여기서 몇 가지? 7가지. 이것들을 다 모아주면 돼? 곱해주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끝인데? 그지? 105인가 그러면? 맞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뭐야? 뭐야? 넘어가자. 자, 쭉 넘어가서 256쪽으로 가네. 1503번 문제 한번 봐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00원짜리 지폐 4개, 5000원짜리 3개, 만원짜리 2개가 있어. 얘때 내가 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무엇을
방법의 수를 A라고 하고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뭐를 금액을 B라고 한대. 맞아? 자, 우리 방법 같은 경우에가 굉장히 쉬워. 우리 방법은 정말 쉽기 때문에 바로 얘기를 해보자. 자, 태우야, 1,000원이 몇 개 있었어? 4개. 그럼 나는 얘를 안 내는 것부터 4개 다 내는 것까지 경우의 수가 몇 개야? 5개야. 맞아? 5,000원짜리는 뭐겠어? 4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만원짜리는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 3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0원을 지불하는 거는 빼줘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가 몇 개야? 5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 거야.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맞아? 대신 우리 금액이라고 하는 친구를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금액은 뭐 해야 돼? 풀이 방법을 어느 정도 암기해 달라고 했지. 맞아? 더 적은 금액을 이용해서 많은 금액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해 주기로 한 거야. 자, 우리 1,000원짜리를 5,0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지금 보니까 개수상 안 돼. 그러면 5,000원짜리 1,000원 내릴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고 사실 생각은 해야 돼. 알겠지? 근데 난 내릴 거야. 이제 이유도 알려줄게 좀 이따. 또 어때? 우리 5,000원짜리 이용해서 만원짜리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만들 수 있으면 만원짜리를 뭘로 쪼개야 돼? 5,000원짜리로 쪼개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왜 5,000원짜리 또한 1,000원짜리로 내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자, 어때? 우리 1,000원짜리 4개지? 우리 1,000원짜리가 한 장만 더 있으면 5,0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1,000원짜리가 3장 있고요. 5,000원짜리가 한 장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거 0원 빼고 지불할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어? 1,000원. 또 뭐 있어? 2,000원. 또 3,000원. 맞아? 또 뭐야? 5,000원. 또 6,000원. 또 7,000원. 또 8,000원이야. 맞아? 어때? 1,000원부터 3,000원까지 5,000원부터 8,000원까지 사이에 텀이 발생해. 뭐가 있어? 4,000원이란 텀이 있어. 얘도 어때? 9,000원이라는 끝이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맞아? 근데 만약 내가 1,000원짜리가 몇 개? 4개 있고 5,000원짜리가 몇 개? 1개 있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어때? 우리 1,000원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9,000원까지 다 만들 수 있어. 맞아? 우린 이러한 경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한계를 맞춰줬으면 얘를 내려줘도 경우의 수의 차이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 왜? 내가 9,000원까지 만드는데 그냥 1,000원짜리 4개랑 5,000원짜리 하나로 생각을 해도 똑같이 나오고 5,000원짜리 1,000원짜리 5개를 쪼개서 1,000원짜리가 9개 있다고 생각해도 경우의 수가 어때? 동일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한 장만 더 있으면 되면은 한 장만 더 있어도 되면 내려도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태우 이해돼? 인서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요거를 이해했으면 바로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 만원짜리가 몇 개였어? 2개였어. 그럼 5,000원짜리로 쪼개면 몇 개인 거야? 만원짜리가 4개지. 그리고 5,000원짜리가 원래 3개 있었으니 합치면 7개야. 그럼 이제 5,000원짜리 1,000원으로 내릴 거야. 태우야! 정신 좀 차려봐. 야, 다리 똑바로 해. 다시 똑바로 해. 자, 5,000원짜리가 몇 개 있다고? 7개. 그걸 1,000원으로 내리면 몇 개야? 35장이겠지. 맞아? 근데 1,000원짜리 몇 개 있어? 4개. 그러니까 우린 총 1,0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39개. 맞아?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야? 39개야 그냥.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요거 진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여기다 적은 개념 있잖아. 그걸 머릿속에 잘 잡아야 돼. 이해됐어? 이해됐어? 확실히? 자, 다음 150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일부 교차로 P랑 Q 지점이 공사로 인해서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내가 문제풀이 방법을 2가지를 보여줄 겁니다.
오케이? 두 가지 다 확인하자. 자, 첫 번째 방법 뭘까? 그냥 숫자 쓸 거야. 자, Q 지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한번 해보자. 이거 몇이야? 1, 1, 1, 1, 1, 1, 1, 1, 1이지. 다음에 몇이야? 2, 3, 4 있어? 없어. 여기는 1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이해했어? 자, 여기는 3, 4, 5 맞아? 여기 몇이야? 6, 여기 10, 여기 10 0이니까 여기가 경우의 수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여기 0이라고 써줄게. 여기도 0이야.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10이랑 1 더하면 11.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됐어? 여기도 몇이야? 10이지. 여기 몇이야? 10이지. 여기 몇이야? 15지. 여기 15지. 여기 25지. 여기 21이지. 여기 46이야. 이렇게 끝내도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게 솔루션 1입니다. 오케이? 다음 솔루션 2. 난 개인적으로 솔루션 2가 먼저 생각이 나는 편인 것 같아. 왜? 나중에 가면 이걸로 풀어야 돼. 오케이? 자, 어떻게 할 거냐?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세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 A에서 그냥 B로 가는 거, P랑 Q를 못 지나간다는 선택지를 지워봐. 그럼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지. 똑같이. 여기까지 맞지? 그럼 여기에 몇이었어? 2, 3, 4, 5, 6, 3, 4, 5 맞아? 그리고 여기 몇이야? 6, 10, 15, 21 맞아? 여기는 10, 20, 35 그리고 56 맞아? 여기는 15, 35, 70, 126 맞아? 그냥 우리가 A에서 어디까지 이동하는 거 B까지 이동하는 경우의 수가 126까지인 거야. 여기가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P랑 Q를 안 지나갔으면 좋겠지. 맞아? 그럼 이 경우를 세워주자.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여기까지 맞아? 이해됐어 안 됐어? 자,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 먼저 한번 세줄 거야. 어때? 1, 1, 1, 1, 1, 1이지. 2, 3, 4, 3, 4, 6, 10, 10, 20이야. 여기까지 맞아? 자,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거 몇 개야? 1, 1, 1이지. 2, 3이야. 여기까지 맞아? 자, 그럼 우리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개야? 60개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괜찮아? 자, 다음 A에서 이번엔 Q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세보자. 빨리 세면 되지. 1, 1, 1, 1, 1 2, 3, 4, 5 맞아? 아, A에서 내가 Q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세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몇이야? 1, 1, 1, 1이지. 2, 3, 4네. 총 몇 개야? 20개야. 맞아? 그러면 어때? 우리 126이라고 하는 친구에서 몇을 빼줘야 돼? 80을 빼줘야 되지. 값이 몇으로 나와? 46이라고. 우리가 방금 구했던 거랑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자, 다음. 자, 우리 1509번 한 번만 가봐. 내가 지난 시간에 뭐 하나를 잘못 얘기한 게 있어. 자,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두 개로 쪼개서 할 때 내가 뭔가 두 개를 안 쪼개면 답이 안 나온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거든? 맞지? 내가 계산을 잘못 얘기했어. 오케이? 자, 봐봐. 내가 이제 정확하게 알려줄게. 명확하게 알려줄게. 자, 우리가 B를 고정했었지, 지난 시간에. 맞아? 자, B가 영향을 준 거 누구야? C, A, D 다 줬지. 그 다음에 우리 C를 기점으로 한번 가보자. C가 영향을 주는 거 누구야? D. D. C는 D지. D는 누구한테 영향을 줘? A한테 영향을 줘. A가 다시 C한테 영향 줘? 안 줘? 안 주지. 회전 관계가 아닌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도 돼? 그냥 막 설정해도 돼. 맞아? 근데 우리 1512번 가봐. 얘는 어때? 우리가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C를 고정했었지, 가운데 있는 거. 맞아? C를 고정해놓고 우리 A를 기점으로 가보자. 자, A 누구한테 영향을 줘? B한테 영향 주지. B는 E한테 주지. E는 D한테 주지. D는 A한테 줘. 내가 고정시킨 것 말고가 영향을 주는 게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 맞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A랑 E가 같을 때, A랑 E가 다를 때로 쪼개서 봐야 한다. 알겠습니까? 에어컨 오케이. 너무 덥구나.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돼? 요거 꼭 잡아놓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 1513번 문제 한번 봐보자.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야. 뭘 잡아야 되겠어? 기준점을 잡아야 될 거야. 맞아? 자,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잡을까? A를 기준으로 잡자. 맞아? 자, 그러면 A 옆에 있는 친구 E를 기점으로 가볼까? E는 누구한테 영향을 줘? B. D는 B. B는 C. 어때? 끝났지? 끝났어. 그러면 어때? 내가 뭐 잡을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자, 그럼 봐보자. 자, 우리 색깔이 몇 개? 네 가지의 색깔이었지. 자, A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 몇 개야? 네 개야. 그럼 E는 몇 개야? 세 개야. D는 몇 개야? 두 개야. B 몇 개야? 두 개야. C 몇 개야? 세 개야. 끝났다. 이해했습니까? 요거 이해되는데? 이해했어? 자, 4, 3 12 곱하기 3 36 2 72 72랑 2 이렇게 마무리하면 된다.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요거 조금만 잡고 있으면은 좀 더 편해져. 확실히 편해지는 거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아? 야, 배웠냐? 어? 아, 찔렸어? 어디에? 아이고야. 야, 거꾸로 있는데 어떻게 찔렸냐? 거꾸로 있는데 어떻게? 아이고. 자, 다음 순열. 순열을 배워봅시다. 왜? 그렇지. 진짜 내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자, 순열 배워보자. 순열. 자, 우리 순열. 내가 이거 순열의 뜻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 이거 순열의 뜻은 뭘까? 순서가 있는 나열이야. 오케이? 순서가 존재하게 뭐 해준 거라고? 나열해 준 거야. 오케이? 근데 난 이거에서 말을 하나 더 붙이고 싶어. 순서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야. 즉, 명명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순서가 있어. 우리 너네 출석번호 있지? 출석번호, 예를 들어 출석번호가 1번이야. 명확하잖아. 출석번호가 3번이야.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서가 있다.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 순서야. 너 첫 번째야. 너 네 번째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순간부터 얘네들은 순열이 되는 거야. 알겠어?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 너 10의 자리에 들어가. 너 1의 자리에 들어가. 이런 얘들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어? 그러면 이 순열이라는 거에서 너네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게 있어. 뭐야? NPR이라고 하는 친구. 그치? 우리 NPR의 뜻을 먼저 외워줄까? 우리 NPR의 뜻은 뭐야? 태우, 뭐라고 기억해? N개 중에서 얼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다시 뭐라고? N개 중에서 얼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거야. 오케이? 외워 그냥. N개 중에서 얼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NPR이야. 그럼 이거 공식 어떻게 쓸 건데? N팩을 N-얼의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알겠어? 외우세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N개 중에서 얼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여기까지 됐어? 외워놔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바로 들어가 보자. 1527번입니다. 자, 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n 플러스 2p3이야. 맞아? 우리 이거 어떻게 세울 수 있어? n 플러스 2의 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준 거야? n 플러스 2 마이너스 3의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야. 맞아?
근데 난 기본적으로 요것도 얘기하고 싶어. 자, 어때? 3이라는 숫자가 명확하지, 얼 위치에. 맞아? 그러면 그거의 의미는 난 이렇게도 너네들한테 외워달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약분 될 거잖아. 약분 되잖아. 약분 되면은 뭐라고? n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몇 개? 3개를 나열해 달라는 의미야. 이해됐어? 3개를 곱해달라는 의미라고. 오케이? 자, 그럼 또 그대로 NP는 뭐겠어? 그럼 방금 얘기한 걸 똑같이 얘기하면은 n개부터 시작해서 2개, 즉 n하고 n-1을 곱해달라는 의미라고.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자, 그럼 요걸 맞춰놓은 상태로 우리가 식을 세워보게 되면은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좌변항이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이고 우변항은 어떻게 돼? 12 n n-1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안돼? 이해됐어? 자, 양변에 뭐 할 수 있어? 우리 n 나눠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맞아? 우리 양변에 n을 나눠주자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 그 다음에 전개 한번 해볼까? 어떻게 돼? 좌변항 n제곱에 3n에 2야. 우변항은 몇이야? 12n 마12지. 다 좌변항으로 넘기니까 어떻게 돼? n제곱 그리고 또 몇이야? 마이너스 9n 플러스 14인가? 맞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n-2, n-7은 0이다. 그러므로 n은 몇이야? 2 또는 7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그럼 모든 n의 값의 합은 몇이야? 9라고 마무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근데 여기서 너네들이 중요하게 잡고 가야 되는 게 있어. 사실 우리 이것만 봐도 모든 n의 값 구할 수 있어. 뭘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니까? 9니까 바로 사실 나오는 게 맞단 말이야, 태우야. 맞지? 근데 왜 내가 하필 인수분해를 했을까? 아니야, 정확한 것 때문에 한 게 아니야. 이유가 뭘까? 내가 몇 개 중에서 얼개를 나열하는 거야? n개 중에서 얼개를 나열하는 거야. 여기서 가장 전제로 깔려있는 거는 n과 얼이 뭐라는 게 깔려있는 거야? 자연수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야. 알겠어? n과 얼이 자연수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또는 전개를 해줘야 한다. 인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얘네들을 우리가 문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1529번입니다. 자, 3명의 학생 A와 B와 C가 분식집에서 라면, 김밥, 쫄면, 오두엉, 떡볶이 5개의 메뉴 중에서 1개씩 주문하려고 하는데 이때 3명이 뭐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야? 서로 다른 음식. 무슨 말이겠어? 예를 들어 A가 김밥을 먹겠대. 그럼 B는 김밥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어. 그래서 라면을 주문한 거야. 그랬더니만 C는 어때? 김밥과 라면을 못 먹어. 그래서 쫄면, 우동, 떡볶이 중에서 주문을 하는 거겠지. 이해됐어? 근데 어때? 우리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야? A가 주문한 음식, B가 주문한 음식, C가 주문한 음식. 너무나도 명백하게 내가 이름을 붙일 수 있지? 맞아?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 뭐라고? 나열이라고. 순열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5개의 메뉴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거야? 3개의 메뉴를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풀이에서는 5P3이라고 쓰는 게 정확합니다. 맞아요? 그럼 5P3은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몇이라고? 60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말이겠지? 맞아? 근데 나는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아. 어떻게 풀어야 돼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푸는 거는 너무나도 그냥 교과서적이야. 이렇게 푸는 건 효율성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풀어야 돼. A, B, C가 주문하는 메뉴야. 자, A가 주문할 수 있는 메뉴가 몇 개야? 5개야. B가 주문할 수 있는 거 몇 개야? 4개야. C가 주문할 수 있는 거 몇 개야? 3개야. 그래서 60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알겠어? 얘를 쓰는 행위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난 태우가 저기서 일어나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지? 뒤로 가서 좀 서 있어라. 좀 서서 들어라. 좀 서서 들으라고.
집에서 뭘 하는 거야? 어? 좀 안 조는 모습 좀 보여줘봐. 안 조는 거. 알겠지? 자, 선업의 33번 가보자. 자, 편의점에 음료수 진열장에 몇 개의 음료가 있대? N개의 음료가 있대. 그 중에서 내가 뭐 할 거야? 3개를 뽑아가지고 진열장에 일렬로 꽂을 거야. 그럼 우리 진열장에서 보통 편의점 진열장 생각해봐. 우리 음료수 있을 때 왼쪽에서 세면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음료가 존재하는 거지. 이런 것처럼 내가 편의점에 음료 일렬로 꽂는다. 어때? 내 이름을 붙일 수 있어. 왼쪽에서 첫 번째 음료, 왼쪽에서 두 번째 음료 순서가 있는 거라고. 그지? 근데 그 중에서 몇 개? 3개를 꽂아 넣을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자리를 만들어 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맞아? 그럼 첫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음료 몇 개야? N개지. 두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N-1개. 세 번째는 N-2개라고. 맞아? 근데 이거의 결과물이 몇이래? 720이래. 맞아? 그러면 너네가 생각을 하겠지. 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대입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립제법 같은 걸 써야 되나? 고민을 하기 쉬울 거란 말이지. 근데 난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자, 이거 뭐야? 다 연속된 3개의 자연수겠지. 맞아? 연속된 3개의 자연수의 곱이야. 그럼 내가 720을 뭐 해보면 돼? 소인수 분해를 조금만 해주자고. 이해했어? 자, 그러면 우리 72라는 얘는 어때? 8 곱하기 9지. 그리고 어때? 10을 곱해주면은 720이 되겠지. 어때? 연속된 3개의 자연수가 나왔어. 그 중에서 n이 제일 큰 거네? 그럼 우리 n을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연속된 3개의 자연수라는 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자, 그럼 또 우리 1536번 문제 한번 가보자. 자, 어떤 상점에는 상점 상단과 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2단 진열대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상품을 배열하려고 하는 거야. 서로 다른 종류의 껌 3개와 서로 다른 종류의 과자 2가지 중에서 상단에는 3개, 하단에는 2개를 배열을 할 거래. 맞아? 그리고 어때? 가족권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껌 3가지를 어디에 넣는 거야? 상단에 넣을 거고 과자 2가지는 어디에 넣을 거야? 하단에 넣는 경우야. 근데 얘는 너무 쉬워. 왜? 하단이 몇 개야? 2개. 상단이 몇 개야? 3개인 경우의 수잖아. 맞아? 그럼 내가 상단에 껌 3개를 넣는 경우의 수는 몇이겠어? 3팩이겠지. 맞아? 하단에 넣는 경우의 수는 몇 개겠어? 2팩이니까 우리 몇이라고? 12라고 P를 빠르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사실 중요한 건 누구야? 나 조건이 중요하겠지. 이유가 뭘까? 자, 과자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껌 1가지를 어디에? 상단에. 껌 2가지는 어디에? 하단에 넣을 거야. 맞아? 자, 일단 생각을 해보자. 상단에 뭔가를 넣어보려고 하니까 일단 과자 2개랑 껌 1가지래. 과자는 그냥 들어가는데 껌을 뭐 해줘야 돼? 골라줘야 돼. 귀찮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하단을 먼저 넣자고. 오케이? 자, 하단에 껌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넣을 거잖아. 3개 중에서 2개를 하단에 넣을 거구나. 맞아? 그럼 몇인 거야? 3개 중에서 2개를 넣는다. 3P2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어때? 껌 몇 개 남았어? 1개 남았지. 과자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근데 얘네들 다 다른 거잖아.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잖아. 걔네들 어디에 넣을 거야? 상단에 넣을 거야. 몇 팩이야? 3팩이라고.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몇인 거야? 66이 36.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Q로서 나타나게 되는구나.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P 더하기 Q를 몇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 48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 이해했습니까? 요거 좀 명확하게 기억하자. 둘 중에 뭘 한 거야? 먼저 하나를 고정해 준 거야. 내가 하단에다가 무언가를 넣었다 하고 고정이라고. 알겠어? 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가장 기본은 뭐야? 어떠한 요소를 고정하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내가 하단을 고정할 건지 상단을 고정할 건지 너는 선택이라고.
이해했어? 자, 그럼 하나만 더 보여줄게. 상단 선택하는 거 이번에 한번 보여줄게. 상단 고정 보자. 자, 상단 고정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상단에 껌 3개 중에서 1개 줘야 되지. 그걸 3개 중에서 1개. 3이지. 경우의 수 3개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상단에 배치해야 될 거 몇 개야? 3개지. 3개 배치하는 거 3팩. 남은 거 몇 개? 2개. 하단에 배치할 거지. 몇 팩? 2팩. 어때? 동일하게 36이라고 나타나. 이해됐어? 결국에 중요한 건 뭐다? 고정. 알겠어? 내가 특정 요소를 고정하는 순간부터 내가 따져야 될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 내가 머리를 쓸 게 줄어든다고. 알겠지? 고정이라는 요소를 꼭 기억하자. 자, 다음 153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자연수의 개수가 궁금하대요. 자, 난 이거 이렇게 풀 거야. 이제 피 쓰지도 않아. 자, 몇 자리? 4자리. 그럼 뭐가 있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내가 이름을 명확하게 붙일 수 있다고, 태우야. 그지? 그런 생각을 해보자. 근데 우리 1000의 자리를 생각을 해봐. 얘가 4자리 자연수기 위해서는 1000의 자리 0이 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우리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인 거야? 1부터 5까지? 5가지야. 100의 자리에는 몇 개 올 수 있어? 한 번 쓴 거 못 쓴 다음에 서로 다른 4개의 숫자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1을 썼다고 쳐! 고정한 거지. 그럼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 또 2를 썼다고 쳐!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 4개. 3을 썼다고 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 3개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리 이거 경우의 수 몇이야? 그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경우의 수가 300이라고 나타나게 되더라. 오케이? 요거는 좀 당당하게 빠르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거야. 오케이? 자, 내가 이러한 자연수를 만드는 거에서 중요한 총 3가지의 경우를 내가 사실 중요한 건 5가지가 있어. 그 중요한 것들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보여줄 거야. 자, 일단 중요한 거 1번 뭐가 있을까? 내가 뭘 만드는 경우? 짝수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홀수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보통 많이 나오는 거? 맞아. 5의 배수 먼저 하자. 5의 배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뭘까? 3의 배수. 또 하나 더 있어. 뭘까? 4의 배수. 자, 2의 배수는 안 물어본다. 왜? 짝수니까. 짝수는 2의 배수랑 동일한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습니까? 보통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3개는 솔직히 너네가 웬만하면 안 틀려. 왜? 우리 짝수 또는 2의 배수기 위한 조건은 뭐야? 1의 자리 숫자가 짝수. 맞아? 플러스 0인 경우지. 0은 짝수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홀수는 뭐야? 1의 자리 숫자가 홀수. 맞아? 자, 5의 배수는 뭐야? 1의 자리 숫자가 0 또는 5.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럼 우리 3의 배수는 뭘까? 요거 외워야 돼. 3의 배수. 태호 뭐야? 아니야. 3의 배수.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 오케이? 자, 요걸 발전시킨 개념이 한 개 더 있어. 뭐야? 9의 배수를 물어봐. 각 자리 수의 합이 뭐인 거야? 9의 배수인 거야.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외워. 알겠어?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뭘까? 이게 방금 너가 얘기한 거. 맞아. 마지막 2개. 즉 10의 자리 수까지 봤을 때. 봤을 때 4의 배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516. 어때? 내가 10의 자리 숫자까지 봤을 때 16이지. 16이 4의 배수지.
그럼 516은 무조건 4의 배수야. 이유가 뭘까? 우리 4의 배수 중에 뭐가 있어서? 100이 있어.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500이라는 요소는 무조건 4의 배수야. 그러면 당연히 1000이라는 요소도 4의 배수가 있고 3만이라는 요소도 당연히 4의 배수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렇게까지 5개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써. 5개 써야 돼. 5개 쓰세요. 썼어? 써! 빨리 써! 얼른 써, 얼른. 커피 줄까? 그러면은 내가 줄 테니까 42번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고 있어봐. 알겠지? 인서도 쓰고 42번. 한번 봐보자. 자, 1542번 문제부터 풀어볼 겁니다. 오케이? 이거 풀고 위로 올라가서 한 번 더 풀자.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5개의 숫자 0,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골라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근데 뭐가 됐으면 좋겠어? 4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4의 배수가 된 조건 하나밖에 얘기 안 했다. 뭐야? 내가 10의 자리 숫자까지 봤을 때 뭐의 배수면 돼? 4의 배수면 된다고 했어. 그럼 고정시켜줘야겠지. 뭐를? 10의 자리 수까지를. 알겠어? 1번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10의 자리 숫자까지 내가 두 개를 골라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었을 때 4의 배수인 거 찾아줘야겠다. 맞아? 작은 것부터 한번 봐볼까? 0을 일단 10의 자리 숫자에 더 볼게. 오케이? 뭐가 있어? 0, 4. 그지? 또 뭐가 있어? 1, 2. 이제 하나하나 키워가는 거야. 그치? 1, 2 끝이지? 그 다음에 누구야? 20, 24. 또 32. 또 40. 끝인가? 이거 말고 없지? 자, 그러면 우리가 공사 유지한 상태로 한번 봐보자.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뭐야? 100의 자리 수지. 자, 그럼 100의 자리 숫자 올 수 있는 거 뭐야? 0하고 4를 제외한 거 몇 개? 3개. 맞아? 1하고 2를 썼어. 쓸 수 있는 거 몇 개야? 2개지. 왜? 0을 못 쓰니까. 맞아? 그럼 이제 우리 기축 찾았다. 아, 0이 있으면 3개, 없으면 2개구나. 그러면 20 몇 개겠어? 3개. 24, 2개. 32, 2개. 40, 3개. 이것들은 다 뭐 해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지. 맞아? 그럼 3이 몇 개? 3개 있으니까 9. 2가 몇 개? 3개 있으니까 6. 더해주면 몇으로 나오는구나? 15로 마무리해줄 수 있다는 거구나. 이해했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럼 위로 올라가 보자. 자, 1541번입니다. 별표 쳐주세요. 자, 사실 보통 문제에서는 0, 1, 2, 3, 4 아니면 1, 2, 3, 4, 5, 6까지 해서 6개까지밖에 안 줘.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보통은 찾아서 만들어줄 수 있거든? 근데 나는 너네들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푼다라고 가정을 하고 알려줘야 돼. 왜? 너네가 나중에 학년이 더 올라가면은 내가 지금 쓰는 방법으로 너네가 문제를 풀어야 돼서 그래. 알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방법을 인지해줬으면 좋겠다. 알겠나? 자,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외워. 이거 외워야 돼. 내가 3의 배수를 구하고 싶다라는 말이 있는 순간부터 외우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몇인 거? 0, 1, 2인 걸로 쪼개주는 거야. 알겠어? 진짜 열심히 쪼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가 몇인 것부터 볼까? 0인 친구 한번 나열해볼까? 자, 나머지가 0인 거 누구 있어? 0하고 또 3, 2개야. 맞아? 다음 이번엔 나머지가 몇인 거? 1인 거 봐볼까? 1인 거 누구랑 누구야? 1이랑 4. 맞아? 다음은 나머지가 몇인 거? 2인 거 누구야? 2밖에 없어. 이해됐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 3의 배수라는 거는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몇인 거야? 0인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0, 3밖에 없지만 우리 더 많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알겠어? 더 많은 거야. 그러면 내가 3의 배수 어떻게 만들 수 있는데? 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 어때? 내 나머지 0인 거에서 3개 골라주는 게 있겠지. 맞아? 또 뭐가 있겠어? 나머지가 1인 거에서 3개. 또 뭐야? 나머지가 2인 거에서 3개. 맞아? 또 뭐가 있겠어? 0, 1, 2 더하면 몇이야? 3이네? 그거 3의 배수잖아. 나누면은 나머지 0이겠네? 오케이. 한 개 골라주는 것도 있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나머지는 돼?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생각을 해보자. 내가 3개를 고를 거야. 여기서 3개 고를 수 있어? 없지. 여기서 3개는? 없지. 여기서 3개는? 없어. 그럼 방법이 뭐밖에 없는 거야? 한 개 고르는 것밖에 없어. 그치? 근데 생각이 딱 하나 더 드는 거야. 어떤 생각이 들었어? 0이 들어가면은 경우수 좀 바뀌어. 왜? 100의 자리 0이 못 들어가니까. 맞아? 오케이. 내가 2개로 쪼개줘야겠다. 자, 이렇게 인지를 한 거야. 0하고 3 중에서 한 개 택이지. 맞아? 또 어때? 1하고 4 중에서 한 개 택이지. 맞아? 근데 어때? 2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근데 우리는 0과 3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1번 0을 고른 경우. 오케이? 두 번째는 뭐겠어?
3을 고른 경우.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제 0을 골랐어. 0을 골랐어. 나머지가 1인 거 1하고 4 중에서 하나 고르겠지? 경우의 수 몇 개야? 2개야. 맞아? 그럼 우리 예를 들어 1을 골랐다고 쳐보자. 그럼 우리 0, 1, 2를 배치할 거지. 맞아? 근데 우리 첫 번째 자리에 0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경우의 수 몇 개? 2개. 두 번째 자리에는 2개. 마지막 1의 자리에서는 1개. 경우의 수 몇 개야? 8개.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이번 3을 골랐어. 오케이? 자, 1하고 4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지. 경우의 수 몇 개? 2개. 그 다음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만들어줘야 되지. 0 없으니까 그냥 몇이야? 3, 2, 1. 몇이야? 12개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3의 배수는 총 몇 개라고 할 수 있다? 20개라고 얘기할 수 있다. 괜찮아?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습니까? 요거 정말 중요하다.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조합을 배우면은 이 문제를 물어봐. 1부터 50까지의 숫자 중에서 자연수를 만들 건데 뭐였으면 좋겠어? 3의 배수였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봐. 오케이? 자, 너네 조합 대충 배우긴 했지 사실. 조합 알고는 있잖아. NCR 알잖아. 알잖아, 배우도.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고. 우리 1부터 50까지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르게 몇 개를 골라? 3개를 골라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근데 뭘 만들 거야? 3의 배수를 만든다고 쳐보자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자, 그러면 똑같아.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를 얘기해 보자고. 자, 나머지가 0인 거 뭐야? 3, 6, 9, 12, 3의 배수지. 총 몇 개 있어? 19개? 그치, 16개지. 나머지가 1인 건 몇 개일까? 17개. 나머지가 2인 거는 17개.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건 그냥 세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몇 개를 고를 거라고. 3개를 고를 거라고 했지. 그러면 어때? 내가 얘에서 3개를 고르는 게 있을 거고, 얘에서 3개를 고르는 게 있을 거고, 얘에서 3개를 고르는 게 있을 거야. 맞아?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한 개 고르는 게 있겠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 해보자고. 자, 여기에서 3개 고르는 경우로 한번 해볼까? 근데 어때? 3개가 나열하는 거지. 경우의 수가 뭐겠어? 16, 15, 14. 맞아? 얘는 뭐겠어? 17, 16, 15. 얘는 뭐겠어? 17, 16, 15. 맞아? 마무리. 한 개 고르는 건 뭘까? 16개 중에서 한 개 골라주고, 17개 중에서 한 개 골라주고, 17개 중에서 한 개 골라주고. 배치. 이렇게도 우리가 풀 수 있다고. 숫자가 괴랄하지.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큰 숫자는 안 물어봐 잘. 일단 이런 것도 머릿속에서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했습니까? 보통 이런 거 어디에서 물어보냐면 확률에서 물어봐. 왜? 확률이면 나눠주거든. 뭘로? 전체 경우의 수 50, 49, 48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자고.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밑에 건 그냥 예시야. 몰라도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1544번 가보자. 자, 뭐 했으면 좋겠대요? 내가 브라질이라고 하는 6개의 문자가 있는데 얘를 나열을 할 거야. 근데 뭐 했으면 좋겠어? B랑 A랑 L이 뭐 했으면 좋겠대? 이웃했으면 좋겠대. 맞아? 나 이건 외우라고 항상 얘기하고 싶어. 우리 이웃한다고 하면 뭐야? 맞아. 얘네들을 우리가 무슨 취급해? 하나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B, A, L이 붙어 있어. 그러면 6개의 문자가 아니라 몇 개의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4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4팩이야. 맞아? 근데 어때?
BAL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3패까지 같이 계산해 주는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자,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24 곱하기 6이니까 144.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는 거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1호 사육 지금 마무리 한번 해보자. 틀렸으면 혼날 뻔했어. 옆에 있는 거 찍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잘했어. 아니네. 잘했어. 120은 몇 팩이야? 5팩이지. 그럼 n이 몇이야? 4인 거지. 그지? 자, 이거 바로 하자. 어른 4명과 아이 n명을 줄 세울 건데 어른끼리 이웃한데 그러면 우리 실제 어른 1명 취급하기로 했으니까 전체 n 플러스 1명을 배치하는 거지. 근데 어때? 어른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 4팩이야. 근데 그게 몇이래? 2880이래. 맞아? 4팩이 몇이야? 24잖아. 내가 24로 나눠보니까 몇으로 나왔어? 120이라고 나왔지? 근데 외워야 돼. 120 정도는 외워. 몇 팩이라고? 5팩인 거잖아. 그러므로 우리 n을 몇이라고 할 수 있다? 4라고 마무리해 줄 수 있다. 오케이? 요거까지는 기본적으로 암기해 주시고요. 자, 1549번 가볼까? 자, 요거 중요하다. 별표 하나만 쳐주자. 자, 난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정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 고정의 정석. 자, 내가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순서대로 A1부터 A5까지 이름을 붙인대. 그때 이 4개의 수 중에서 뭐야? 이웃하는 얘들끼리 곱해준 거지? 맞아? 이웃한 얘들끼리 곱한 것 중에서 제일 큰 놈을 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2, 1, 5, 3, 4끼리 나열을 해보니까 자, 곱하니까 몇이야? 2지, 5지, 15지, 12지. 제일 큰 게 15네? 라고 해서 제일 큰 놈을 15라고 해준다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이 가장 큰 수가 몇이었으면 좋겠어? 20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20이 뭔데? 라고 해서 보니까 어때? 4랑 5의 곱이야. 맞아? 한마디로 어차피 4랑 5가 제일 큰 놈이잖아. 우리 4랑 5 말고 곱해가지고 4랑 5 곱한 거 커지는 거 있어 없어? 현재 없어. 그럼 우린 제일 큰 수가 4랑 5란 말이야. 아, 얘네들이 이웃만 하면은 무조건 최대값이 20인 거구나. 이해했어?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야. 아, m이 20이라는 경우는 결국에 뭐를 얘기하는 거다? 4랑 5가 뭐 한다? 이웃한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원래 문자가 5개였는데 4랑 5가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문자가 몇 개 취급? 4개 취급해서 4팩인 거야. 맞아? 그 다음에 4랑 5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2팩. 2라고는 잘 안 써. 2팩이라고 할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 몇 개? 48개.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다음 1552번. 자, 별표 3개. 자, 왜 3개라고 했느냐? 나 이거 문제풀이 방법을 이제 너네한테 명확히 외우라고 할게. 알겠지? 뭐라고? 외워. 내가 말하는 것처럼 풀어야 돼. 이제부터는. 알겠지? 자, 내가 멕시코라고 하는 6개의 문자가 있어. 근데 그 6개의 문자를 나열할 건데 뭐 했으면 좋겠어? M과 X와 O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아? 그러면 이건 크게 문제풀이 방법이 2가지로 쪼개져.
한 가지는 뭐야? 내가 전체에 대해서 뭘로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는 방법이 있지. 맞아? 근데 나는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이웃하는 경우를 빼준다? 그러면 MXO 지금 몇 개의 문자야? 3개의 문자잖아. 만약 얘가 2개의 문자야? 그러면 이 방법을 써도 돼. 2개의 문자면 이 방법을 쓰는 게 더 빨라. 근데 3개의 문자면 아니야. 알겠어? 3개의 문자면 내가 푸는 것처럼 풀어. 알겠어? 여러분 3개 이상의 문자면은. 오케이? 자, 시작해보자. 지금 몇 개의 문자라고? 3개의 문자라고. M과 X와 O라고. M, X, O 제외하니까 몇 개야? 3개지. 자, 외우세요. MXO를 제외한 3개의 문자를 먼저 나열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E, I, C라고 나열했다고 한번 쳐봐. 오케이? 자, 사이사이에 빈 공간 몇 개? 4개의 공간이 나오지. 근데 그 4개에 몇 개를 넣을 거야? 3개를 넣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한다? 4, 3, 2. 이해됐어? 4개 중에서 M이 들어갈 거 하나 골라준 거고, X가 들어갈 거 하나 골라준 거고, O가 들어갈 거 하나 골라준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또 몇이야? 144인 거지. 이해했습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상당히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꼭 잡아주세요. 오케이? 자, 그대로 넘어가 보자. 자, 1556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의자가 8개가 있대요. 근데 의자가 있다는 생각을 좀 버려봐. 오케이? 자, 이제 너네들은 살짝은 연금술사가 된다고 한번 쳐보자. 자, 이제 얘네들 바퀴 달린 의자야. 바퀴 달린 의자. 오케이? 그래서 그 의자를 애들한테 A, B, C, D한테 알아서 앉으라고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너는 이렇게 생각해. 바퀴가 달려있는 사람이 앉아있지 않은 의자가 4개가 있는 거고, 바퀴가 달려있고 A, B, C, D가 앉아있는 의자가 4개가 있는 거야. 맞아? 그냥 그 중에서 얘네들끼리 순서대로 그냥 쭈르르 넣어줄 거라고. 맞아? 근데 우리 뭐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이에 의자가 1개씩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맞아? 자, 그럼 빈 의자가 몇 개였어? 4개였지. 맞아? 그럼 이 빈 의자 사이사이에 인간들 끼워 넣으면 되잖아. 맞아, 아니야? 빈 공간 몇 개? 5개. 내가 이미 4개가 배치되어 있으면은 빈 공간은 무조건 5개야.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그 사이사이에 누굴 끼워 넣어야 돼? 인간들 끼워 넣을 거잖아. 맞아? 즉 5개의 공간에다가 4명의 인간을 끼워 넣는다. 5P4 5, 4, 3, 2 몇이야? 1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지.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머릿속에 잡아놔야 돼. 아, 내가 얘네들 인간들을 먼저 안 쳤구나. 그러면 빈 의자가 4개가 이미 깔려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인간들을 넣어준 것 뿐이야. A, B, C, D를 넣어준 것 뿐이야. 대신 같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이해됐어요? 자, 다음 1558번. 자, 이거 지금 한번 풀어봐봐. 자, 문제에서 고정시키고 있는 요소가 정확히 뭔지 생각을 해봐.
어때요? 잘 안 풀려? 인서는 자 생각해보자. 자 이 문제도 내가 두 가지의 풀이 방법을 보여줄게. 오케이? 자 첫 번째 방식은 내가 원하는 풀이 과정이야. 너네가 이 생각도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누굽니까? 1학년 학생끼리는 뭐 했으면 좋겠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1학년 몇 명인데? 2명. 2학년 몇 명인데? 4명인데. 맞아? 근데 나 조건을 봐봐. 양 끝에 있는 의자에는 모두 2학년 학생이 앉는다. 오케이. 내가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줄게. 첫 번째.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생각이 난 거야. 자,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돼. 오케이. 2학년들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야겠다.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2학년 4명이지. 맞아? 2학년은 어때? 사람이잖아. 다 구별 가능한 인간들이란 말이야. 배치 한번 해보자. 4팩이야. 맞아? 뭐 해준 거야? 2학년들 세워줬지. 이름 붙여줄게. A, B, C, D. 4명을 이렇게 순서대로 세웠어. 자, 빈자리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래서 사실 원래 OP가 나와야 돼. 맞아? 근데 우리는 어땠으면 좋겠어? 양 끝에 2학년이 있어야 돼. 한마디로 여기 1학년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 돼? 안 돼? 안 돼. 빈자리가 몇 개야? 3개밖에 없는 거야. 맞아? 그래서 3 곱하기 2.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도 몇이야? 144. 어때? 운명 같지 않아? 144? 정말 많이 나와.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이게 내가 원하는 풀이야.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생각이 들었어. 이해됐을까? 이해됐어? 자, 두 번째 풀이. 아마도 너네가 생각이 날 만한 풀이야. 이 방법을 너네가 기왕이면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 거야? 자, 1학년 학생이 몇 명이라고? 2명이야. 2명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뭐 해달라는 거야? 전체에서 빼주는 거야. 뭐를?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오케이? 근데 기본 전제는 뭐야? 나 조건. 양 끝에 2학년이 앉아있다. 맞아? 자, 이렇게 얘기해볼게. 전체 하나, 둘, 셋, 넷, 5, 6개 자리가 있어. 맞아? 전체부터 한번 구해보자. 양 끝에 2학년이 앉아야 돼. 자, 여기에 2학년 앉는 경우의 수 몇 개? 4개. 여기에 앉는 경우의 수 몇 개? 3개. 이제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지. 그 4명은 뭐 하는 거야? 4팩이야. 맞아? 이게 전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1학년이 이웃하는 경우에는 뭔데? 라고 했을 때 어때? 4랑 3은 똑같겠지. 근데 1학년이 이웃한데 그걸 4팩이 아니라 몇 팩으로 바뀌어? 3팩. 그리고 어때? 1학년 애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 2팩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얘네 두 개를 뭐 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4 곱하기 3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지? 그럼 어때? 4 곱하기 3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내가 4팩을 몇으로? 2팩으로 빼주는 거라고. 맞아? 자, 4팩을 2팩으로 빼면 몇입니까? 왜 2팩이지? 바보 같은데? 3팩 곱하기 2팩으로 빼야 되지? 오케이. 자, 3팩 곱하기 2팩으로 빼주면 몇이야? 24를 몇으로 뺀 거야? 응? 몇이라고 이거? 12. 빼니까 몇이야? 12지. 맞아? 자, 10이랑 4, 32 곱하면 몇이야? 144. 어때? 동일하게 나오는 두 가지 방법인 거야. 이해했어? 근데 어때? 첫 번째 게 난 비교적 사실 조금 더 직관적인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의 풀이 과정을 둘 다 좀 기억하고 필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진짜 둘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1560번. 급해? 많이 급해? 아니 못 참겠어? 몇 분 정도 참을 수 있어? 30분? 뭐야 여유 있잖아 그러면. 왜냐면 유형이 5개 남았거든? 이 5개 끝나면 오늘 수업 끝낼 거야. 바로 집에 갈 거야. 그럼 30분까지 버틸 수 있다고? 갔다 와.
좀 약간 살짝 숙여서 가? 아니면 영상에 너 특별 출연할 수도 있어. 우리 토요일 날 왔을 때 지금 나타나는 숫자를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또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경우가 달라. 맞아? 자, 뭐라고 되어 있어? 내가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N과 O는 이웃하고 W랑 Y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자, 얘도 풀이 과정이 몇 개일까? 2개야. 첫 번째는 뭐겠어? 사이에 끼워 넣기. 오케이?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사이에 끼워 넣기부터 한번 봐보자. 자, 요거 되게 간단하니까 요거 나 진짜 짧게 쓸 수 있어. 자, N과 O가 이웃한데 N과 O 몇 개? 1개. 맞아. W랑 Y는 이웃하지 않는데 오케이. 니놈의 시학기들은 빼놓고 생각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N과 O는 몇 개 취급이었어? 1개 취급이었지. 그럼 문자가 몇 개야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거 3개네. 몇 팩이야? 3팩이야. 맞아. 그럼 공간이 요렇게 있겠다. 근데 우리 하나만 더 보고 하자. N과 O는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N과 O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2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자, 그럼 사이에 공간 지금 몇 개 나왔어? 4개. 그 사이에 누구 넣을 거야? 2개 넣을 거지? 그럼 곱하기 4, 3. 끝났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내용도 정확히 적어줄게. 3팩이 의미한 게 뭐였어? N과 O가 이웃한다고 할 때 N과 O가 이웃한다고 할 때 N, O, R, A를 나열. 그지? 그지? 그리고 이 팩은 뭐야? N과 O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까지 얘기를 해준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여기 4 곱하기 3이 의미하는 건 뭐야? 사이에 누구를? W랑 Y를 끼워 넣기. 이해했습니까?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겠어? 정석. 이웃하는 경우로 전체를 빼주는 거야. 맞아? 그럼 기본적인 전제, 완전 깔려있어야 되는 전제는 누구야? N과 O가 이웃한다는 깔려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전체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1번
n과 o가 이웃한다라고 한번 해볼게. n과 o가 이웃. 오케이?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6개 중에서 2개가 이웃하니까 5개 배치지. 맞아? 그리고 어때? 2개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까지 몇이야? 240인가?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됐어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뭐겠어? 부분이지. n과 o도 이웃했으면 좋겠고 w랑 y도 이웃했으면 좋겠어. 맞아? 그럼 이웃하는 얘들 한 개 취급해주니까 우리 몇 팩이야? 4팩이야. 근데 n과 o가 자리를 바꿔 w랑 y도 자리를 바꿔. 맞지? 그럼 얘는 뭐야? 24 곱하기 4니까 96?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네 두 개를 빼주는 거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 240을 96으로 빼면 몇입니까? 1의 자리 4, 4, 1 144인 거지. 자, 확인해볼까? 3팩 몇이야? 6이지. 6이 12, 12, 12, 144. 어때? 요렇게 세 단계를 한 단계로 줄일 수도 있다. 사실 이거 한 단계로 줄였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문장이 하나인 거지 한 번 여러 가지 처리를 한 거긴 해. 그치? 생각을 좀 많이 해준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까지 명확하게 생각을 하자고. 아,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도 되는구나. 알겠지? 요건 어려워, 사실. 요 풀이 과정은 머릿속에서 순간 딱 떠오르기 어려운 풀이 과정 중에 하나야. 근데 3개 이상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 방법을 쓰긴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요것보다 풀이 과정이 훨씬 짧아지는 거겠지. 알겠지? 요걸로 풀이 과정 시간 단축시켜야 돼.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 풀 때 쉽게 풀 수 있다. 시간 조금 더 들여서 풀 수 있다. 오케이? 자, 옆에 거 가보자. 1563. 자, 수지가 SNS에 가입을 하면서 1, 2, 3, 4, 5, 6, 7 7가지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몇 자리? 5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대. 각 자리에 짝수와 홀수 또는 홀수와 짝수를 교대로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만들겠대. 여기까지 맞아? 자, 근데 잘 생각해보자. 내가 몇 자리의 숫자, 몇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야? 자연수는 아니긴 하지만 5자리지. 맞아? 이렇게 얘기해주자. 1, 2, 3, 4, 5. 여기까지 맞아? 근데 어떻게 한대? 앞에 한번 봐줘. 앞에 한번 봐줘. 홀짝, 콜짝, 콜. 아니면은 짝, 콜짝, 콜짝이야. 맞아? 오케이. 그럼 내가 스타트가 뭐인 경우? 짝수인 경우. 또 스타트가 뭐인 경우? 홀수인 경우로 쪼개줘야겠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스타트가 짝수인 경우 한번 해볼까? 자, 우리 1, 2, 3, 4, 5, 6, 7에서 짝수 몇 개야? 2, 4, 6, 3개지. 자, 짝수로 먼저 스타트했어. 경우의 수 몇 개? 3개. 경우의 수 몇 개? 2개. 경우의 수 몇 개? 1개. 맞아? 홀수가 몇 개야? 4개지. 자, 여기 홀수 올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여기는 3개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밑에 건 더 쉽지? 이제 이해했으니까 어때? 4, 3, 2. 그 맞아? 그리고 또 뭐겠어? 3, 2. 이해했습니까? 자, 위에 거 경우의 수 몇입니까? 12 곱하기 6이니까 아니지. 12 곱하기 6이니까 72. 밑에 거는 24 곱하기 6이니까 144. 어때? 144 진짜 많이 나오지. 자, 한마디로 모르겠으면 그냥 144를 한번 찍어봐. 혹시 모르잖아. 아무튼 자, 2개 더하니까 몇이야? 216.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된다. 자, 216은 뭐의 세제곱일까요? 6의 세제곱이죠. 알고 있으면 은근 좋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1567번입니다.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몇 명이? 4명이 일렬로 서가지고 스터디 카페에 들어갈 거래. 근데 양 끝에 남학생이 들어온다고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보자. 7명을 줄 세울 거야. 맞아? 나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럼 먼저 들어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1명, 2명, 3명, 4명 다 7명 해놓자고. 그치? 근데 뭐라고 했어? 맨 끝에 누가 왔으면 좋겠어? 남학생. 남학생 경우수 몇이겠어? 3에 2겠지. 자, 남은 사람 몇 명이야? 5명이네. 가운데 누구야? 5팩이야.
이해했습니까? 즉 경우의 수 몇이야? 720이라는 거지. 이해됐나요? 요거 되게 쉽잖아. 이해됐죠? 요거 정말 쉬우니까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면 되고. 다음 1570번. 이게 말이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이 막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단 말이지. 그지? 자, 또 생각해보자.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대. 8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근데 모음이 짝수 번째에 왔으면 좋겠대. 자, 짝수 번째 뭐야? 2, 4, 6, 8. 아이고. 모음 누구 있어? 모음 I 또 A 또 E 몇 개야? 3개야. 자, I랑 A랑 E한테 고르라고 해. 자, I야 너 어디 들어갈래? 4개 중에 하나 고를래요. A는 3개 중에 하나 고를게요. E는 2개 중에 하나 고를게요. 자, 자리 몇 개 남았니? 5개 남았지. 5개. 자리 전체 자리 5개 남았잖아. 그럼 5개 뭐 해주면 돼? 5팩이야. 이해했어? 요런 식으로 우리가 꼭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알겠습니까? 이해됐지? 그냥 진짜 여기에다 채워 넣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냥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 들어갈래? 넌 어디 들어갈 건데? 너는 어디 들어갈래? 알겠지? 나머지 얘네들이 선택지를 가지는 거야. 여기는 그냥 들어오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주는 거고. 알겠지? 자, 시작해보자. 1572번입니다. 풀어보세요. 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어떤 케이스로 쪼개야 되는지를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나랑 한번 봐보자. 왜 나랑 보자고 하는지는 내풀이 과정 보면 좀 알 것 같은데 그냥 너네가 생각한 거랑 내가 생각하면 좀 다른 것 같아서. 자, 한번 봐보자. 앞줄에 몇 명? 2명, 뒷줄에 3명이 설 거래. 근데 부모님이 어디에 섰으면 좋겠어? 같은 줄에 섰으면 좋겠어. 맞아? 근데 기본적으로 뭐라고? 앞줄 2명, 뒷줄 2명이었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부모님이 같은 줄에 설 거야. 근데 그게 어디에 쓸 수도 있어? 앞줄에 서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디에 쓸 수도 있어? 뒷줄에 서실 수도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쪼개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근데 앞줄에 섰다고 해보자. 자, 앞줄은 어때? 2명밖에 어차피 못 앉아. 근데 부모님이 앉는 경우니까 2팩이겠지? 남은 인간 몇 명이야? 3명이잖아. 몇 팩이야? 3팩이겠지. 그럼 얘 경우의 수 몇이야? 10인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부모님이 앞줄에 앉는 경우야. 그럼 부모님이 뒷줄에 앉은 거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자, 봐봐. 이렇게 자리가 3개가 있었다고 한 거지, 너네가.
맞아? 자, 부모님 중에서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 엄마 어디서 쉴래요? 아빠는 어디서 쉴래요? 2개. 자, 이제 자리 몇 개 남았어? 3개. 야, 얘들아, 알아서 들어가. 이해했어? 괜찮아? 자, 그럼 이거 몇이야? 36인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몇이 된다? 48이 된다. 이해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돼 안 돼? 내가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 정말 편해진다고. 알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가보자. 1575번. 자, A랑 B를 포함해서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겁니다. A랑 B 사이에 한 명의 학생이 들어갔으면 좋겠대. A랑 B 사이에 한 명의 학생이 들어갔으면 좋겠대. 자, 사실 요것도 문제풀이 과정이 2개야. 오케이? 근데 얘는 내가 정석을 먼저 보여줄게. 왜? 이 약간 사파 재질 같은 그거는 아직은 너희들이 떠올리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래. 알겠지? 자, 첫 번째 정석부터 한번 가보자. 자, 뭐겠어? A랑 B 사이에 들어가고 싶은 놈 한 놈 골라줘. 오케이? 자, A와 B 사이에 들어갈 얘 한 명 골라봐. 몇 명이야? 4명이지? 4야, 경우의 수가. 맞아? 근데 A랑 B가 어때? 아, 내가 왼쪽 찍힐래. 아니야, 내가 왼쪽 찍힐 거야. 바꿀 수 있잖아. 몇 팩이야? 2팩이야. 여기까지 됐어? 맞아? 그럼 이건 뭐인 거야? A와 B 사이에 한 명의 학생이 들어가게 우리가 만들어준 거지. 맞아? 그럼 이제 얘네들 몇 개 취급? 한 명 취급해줘야 되잖아. 즉 3명이 이웃하는 경우라고. 맞아? 그럼 이제 몇 명 배치하는 거야? 4명 배치하는 거 아니야? 4명 배치하는 거지. 4팩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얘 24 곱하기 8인가? 24 곱하기 8은 몇이에요? 8, 32, 112? 아니야? 24에다가 8이잖아. 아니네? 아닌데? 84, 24에 8. 그런데 190이네. 어휴, 진짜 계산 못한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렇게 192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솔루션 2. 자, 솔루션 2도 뭐일 것 같아? 뭐일 것 같아? 끼워 넣을 거야, 또. 자, A랑 B 빼고 몇 명? 4명. 4팩이지? 맞아? 생각해봐. 하나, 둘, 셋, 4개야. 근데 사이에 몇 명 들어갔으면 좋겠어? 사이에 몇 명? A랑 B 사이에 몇 명? 그럼 생각해봐. 요렇게 앉거나 얘네들이 요렇게 들어가거나 요렇게 들어가거나 요렇게 들어가거나 경우의 수 몇 개? 4개지? 근데 얘네들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자, 순서의 차이야. 오케이. 한 명 들어가게 먼저 한 다음에 이웃하는 경우로 할 거냐? 아니면 A랑 B 상관없이 나머지 앉혀놓고 사이에 2명씩 들어가게 배치할 거냐? 자, 이 경우는 언제 좀 더 많이 쓰겠어? 사이에 2명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얘가 더 편해져. 알겠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가보자. 1580번. 자, 혜영, 선우, 명화, 민호, 민희 5명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내가 일렬로 세울 거야. 각각의 경우의 수를 A, B, C라고 할 때 대소관계를 구하세요. 오케이? 자, 솔직히 요거 쉽지? 혜영, 선우, 명화, 이웃 이거 못 풀면 나한테 혼난다. 자, 나 어때? 혜영, 선우 사이에 한 사람 끼어있는 거 방금 했지? 자, 마지막 거 어떻게 하는 거야? 혜영, 선우, 명화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양 끝에 있었으면 좋겠대. 자, 우리 적어도 개념. 이거 우리 되게 중요하다. 내가 강조 많이 했었으니까 이제 기억할 거야. 적어도가 있으면 뭐 해야 돼? 반대로 해야지. 오케이? 자, 혜영, 선우, 명화 빼고 몇 명 있어? 민호, 민희 2명 있잖아. 맞아? 그럼 우리 전체 경우의 수 몇 팩? 5팩이야. 거기서 뺐으면 좋겠어. 뭐를? 민호랑 민희가 양 끝에 있는 거. 2팩에 3팩이겠지. 요거 이해돼 안 돼?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이해했습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요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 158 하나 가자. 자, 이거 너네가 정말 잘 틀리지? 나는 사실 아직 이거 왜 잘 틀리는지를 잘 모르겠어. 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작은 것부터 만드는 거야.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78번째 오는 게 궁금한 거니까 그냥 세워줘야 돼. 오케이? 이해됐지? 자, 이렇게 얘기해보자. 5개의 숫자잖아. 맞아? 다 나열할 거야.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의 수 몇 개야? 4팩이지. 몇이야? 24야. 맞아? 어때? 78까지 오기까지 한참 멀었지. 자, 그 다음 맨 앞이 2인 경우지. 4팩이야. 몇이야 경우의 수? 24야. 다음엔 몇이야? 48이지. 아직 멀었어. 또 뭐야? 3이겠지. 그럼 몇 팩이야? 4팩이야. 그럼 몇이야? 24야. 맞아? 지금까지 다 더하니까 몇 나와? 72. 어때? 좀 가까워졌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4로 하고 그냥 4팩을 해보니까 넘어가.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럼 4 다음에 누가 오는 경우? 1이 오는 경우로 가야겠지? 그럼 몇 팩이야 뒤에? 3팩이야. 경우의 수가 몇 개야? 6개지. 맞아? 그러니까 몇이야? 78. 오케이! 난 4랑 1이 온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얘가 78이야. 제일 큰 놈 골라주겠다는 거겠지. 자, 그럼 남은 숫자 뭐 있어? 2, 3, 5 남았지. 제일 크게 하자고. 그럼 뭐야? 4, 1, 5, 2, 5, 3이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 괜찮아? 요렇게 세워주면 된다는 거야. 살짝은 외워달라는 거겠지.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자, 다음 1583. 이번에는 어떤 거야? 35,000보다 큰 수가 궁금해. 몇 개인지 궁금해. 세주면 되겠지. 맞아?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 맨 위에 있는 놈이 3과 5인 것보다 큰 거 뭐야? 이 뒤에 다 배치해주면 더 크겠지. 몇 팩이야? 3팩이잖아. 맞아? 그럼 경우수 몇 개야? 6개겠지. 자, 그 다음에 생각해봐. 우리 3, 5보다 큰 거 있어 없어? 일단 없어. 맞아? 그럼 이제 맨 앞에 뭐가 오는 경우야? 4가 오는 경우지. 몇 팩이야? 4팩이야. 맨 앞에 누가 오는 경우야? 5가 오는 경우지. 몇 팩이야? 4팩이야. 각자 몇 개야? 24개, 24개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몇 개다? 54개다. 이해했습니까? 요건 기본적으로 살짝은 뭐 해야 돼? 외워줘. 알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난 수학을 외우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나는 암기가 수반된다고 생각해. 대신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한 다음에 외우는 거야. 사실 이해를 했어 한 번 이해했는데 그 이해를 바탕으로 계속 풀 수 있다? 풀 수야 있겠지. 시간이 많으면. 근데 너 시간 많아? 안 많잖아. 너네 시험 시간 한 10시간씩 풀지 않을 거 아니야. 시험 시간 40분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걸 모든 이해를 바탕으로 다 하겠다고? 말 안 되는 소리지. 어느 정도 외울 필요가 있어. 알겠지? 자, 다음 1587번 가볼게. 자, 얘는 내가 왜 가져왔을까? 1000보다 크고 6000보다 작은 무슨 수? 짝수. 근데 그 중에서도 각 자리의 수가 어때야 돼? 모두 달라야 돼. 이해했어? 자, 그럼 생각해보자. 각 자리의 수가 모두 다르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얘기해볼게. 내가 몇 자리수 만들 거야? 4자리수.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그냥 가능한 숫자들만 한번 봐보자. 우리 이 1000의 자리지? 1000의 자리 올 수 있는 숫자 뭐 있어? 자연수? 1부터 5까지야. 여기까지 맞아?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짝수 들어가야 되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2, 아니지 미안해. 0, 2, 4, 6, 8. 몇 개야? 5개.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짝수임이 먼저 만족돼야겠지. 맞아? 그러면 짝수인 거 골랐어. 그 다음에 누구 채워 넣을 거야? 얘네 2개 채워 넣을 거야? 아니지. 뭐야? 개수에 제약이 있는 친구들 먼저 처리해. 왜? 더 쉽잖아. 개수에 제약이 있으면. 이해했어? 이해했어? 안 됐어?
이해했지?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자. 자, 우리 1의 자리 숫자를 x라고 잠깐 얘기할게. 1의 자리라 쓰기 귀찮아서. 오케이? 자, 그럼 경우의 수 1번 뭐야? x가 몇일 때? 0일 때. 그 다음 x가 몇일 때? 2일 때. x가 몇일 때? 4일 때. x가 몇일 때? 6일 때. x가 몇일 때? 8일 때까지. 아이, 좀 짧게 쓸걸. x가 몇일 때? 2일 때, 4일 때, 6일 때, 8일 때. 이해했습니까? 자, 이제 x가 0이야. x가 0이야.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야? 5개.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야? 0이랑 하나 제외하면 몇 개 남았어? 0부터 9까지? 10개 중에서 2개 썼잖아. 몇 개 남았어? 8개. 8, 7.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다음 x가 2야. 어때? 여기에 속해? 안 속해? 속하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4개. 나머지 또 뭐야? 8, 7.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자, 4일 때는 또 뭐겠어? 4, 8, 7이겠지. 6일 때는 뭐겠어? 5, 8, 7이겠지. 8일 때는 뭐겠어? 5, 8, 7이겠지.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근데 잘 봐봐. 전부 다 뭐가 묶여있냐? 8, 7이 묶여있는 것 같다. 오케이. 8 곱하기 7 밖에 빼놓을래. 그리고 나머지 다 뭐 하는 거야? 더할 거지. 5가 몇 개? 3개. 4가 몇 개? 2개. 13. 여기까지 맞아요? 왜? 아, 24구나. 어휴, 깜짝이야. 미안해요. 자, 여기까지 맞지? 자, 23하고 7 곱하니까 몇입니까? 7, 3에 21에 7이 어? 아, 1288이야? 오케이. 땡큐. 굿. 아무튼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이해됐나요? 안 됐나요?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몇 문제 안 남았다. 우리 1588번 가보자. 자, 드디어 나왔다. 뭐가 나왔냐? 정식으로 된 적어도가 나왔다. 자, 한글이 내 7개의 문자를 나열할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왔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들어가? 반대로 들어가. 반대로 양쪽 끝에 누가 온 거야? 자음이 온 거야. 자, 한글이에서 모음 몇 개? U, A. 2개야? 2개밖에 없네. 자음 몇 개야 그러면? 5개지. 양쪽 끝에 누구 넣을 거라고? 자음 넣을 거야. 그럼 뭐겠어? 5 곱하기 4지. 자, 몇 개야 남은 거? 5개. 5팩이네. 이게 뭐야? 자음이 양쪽 끝에 온 거. 맞아? 그 다음에 뭐 있어? 남은 거 7개 배치해야 되지. 몇 팩이야? 7팩이야. 얘는 2개 빼줄 거지. 근데 내가 이거 그냥 빼는 거 좋아해? 싫어해?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7팩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7 곱하기 6 곱하기 5팩. 맞아? 그러면 7, 6이 42. 4, 5, 20. 빼주면 5팩 곱하기 22. 맞지? 22. 5팩이 몇이었어? 120. 120하고 22 곱하면 어떻게 돼? 0. 24. 이거 뭐야? 또 어때? 240이지. 맞아? 그럼 어때? 2640 나올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런 느낌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 1591번.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한 줄로 세울 건데 적어도 2명의 여학생이 이웃했으면 좋겠다. 반대로 들어가라고. 뭐야? 여학생 1명도 이웃 안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남학생 사이에 여학생을 어떻게 해야겠다? 끼워 넣어야겠다. 남학생 4명이야. 4팩이지. 빈자리 몇 개? 5개. 여학생 몇 명? 3명. 5, 4, 3. 여기가 괜찮아? 이게 누구야?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은 거야. 이걸로 빼줄 거야. 뭐를? 7팩을. 맞아? 자, 어때? 나 얘도 그냥 계산하기 싫은데. 어떻게 할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자. 7은 어떻게 할 수 있어? 7 곱하기 6 곱하기 5팩이지? 맞아? 여기 어때? 4팩, 5팩 합치니까 마이너스 12 곱하기 5팩이다. 맞아? 맞지? 42 빼기 10이니까 몇이야? 30 곱하기 120이야? 맞아? 그럼 몇이야? 3600 마무리 해주자고. 여기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두 문제 남았다. 자, 1594 가보자. 1594. 자, 그림과 같이 빈 의자가 몇 개? 7개. 이 7개 의자 중에서 3개 의자에 학생 몇 명이 앉을 거야? 3명이 앉을 거야. 근데 적어도 2명이 이웃했으면 좋겠어. 그럼 무슨 말이야? 한 명도 이웃하지 마라. 오케이? 근데 사람이 앉을 의자가 몇 개? 사람이 앉을 의자가 몇 개? 3개. 안 앉은 의자가 몇 개야 그러면? 얘가 지워 그냥 3개는. 오케이? 그리고 사이사이 끼워 넣자고. 자, 빈자리 몇 개야? 사람 몇 개? 아, 몇 명? 3명.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정도는 계산 해야겠지? 몇이야? 60.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60. 그럼 이제 그냥 안 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되게 쉬워. 의자에 번호 붙여. 1, 2, 3, 4, 5, 6, 7번이야. 자, 알아서 앉으라 해. 그럼 몇이겠어? 7, 6, 몇이야? 210이지. 빼주면 몇이야? 이렇게 끝난다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요거 이해했어? 자, 경우의 수는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굉장히 중요해. 알겠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상상하면서 얘기 다 해주고 있잖아. 내가 뭐 어떤 상상을 했는지. 그지? 막 번호를 붙였다. 뭐야, 명명한 거지.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리고 또 어때? 의자에 사람이 앉았으니까 그걸 밖으로 빼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껴놨다. 어때? 상상을 해봐야 돼, 머릿속에. 너희들 직접 한번 그려봐. 알겠지? 자, 라스트 가볼까? 1599다. 자, 몇 개의 숫자? 9개의 숫자.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9개의 숫자 중에서 내가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뭐 할 거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대. 맞아? 각 자리 수 중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다라고 했어. 자,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아, 3개 쳐. 자, 굉장히 중요해. 각 자리의 수 중에서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다. 어떤 두 수의 합도? 내가 2개를 골라서 더했는데 9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생각해봐. 자, 9가 안 되는 게 많겠어? 9가 되는 게 많겠어? 안 되는 게 많지. 많은 걸로 따지면 안 되는 게 많잖아. 근데 우리가 많은 걸 계산하는 게 쉬워? 적은 걸 계산하는 게 쉬워? 당연히 적은 거야. 그러면 생각을 9가 아니어야 돼? 그럼 9가 되는 얘들 뭔데? 로 생각이 들어야지. 알겠지?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럼 9가 되는 얘들 2개가 뭔데? 1부터 9까지 중에서 누구야? 1하고 8. 또 누구야? 2하고 7. 3하고 6. 4하고 5. 끝이야. 맞아? 그리고 어때? 9라고 하는 친구는 별개로 존재하고 있겠지.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이 중에서 몇 개를 고를 거야? 3개를 고를 거야. 근데 내가 1, 8, 7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같은 줄에 있는 친구를 골랐으니까. 그럼 어떻게 골라야 돼? 다른 줄에 있는 놈들을 골라야겠지. 이해했어? 근데 경우가 조금 달라. 누구만? 9만. 맞아? 그럼 이 9를 뭐 해줘야 돼? 특별 취급해야지. 오케이? 자, 1번. 어떻게 잡는다? 9를 뽑은 경우. 맞아? 두 번째는 뭐겠어? 9를 뽑지 않은 경우.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가보자고. 자, 9를 뽑았어. 9를 뽑았어. 이미 9 뽑았지? 이미 뽑았어. 그럼 뭐 내가 몇 개 더 뽑아야 돼, 숫자? 2개 더 뽑아야 돼.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 더 뽑아야 돼. 맞아? 그럼 뭐라고 할 건데? 4 곱하기 3이야? 확실해? 이거 아직 너네가 팩토리얼을 안 배워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 이거 너네가 이거 팩토리얼을 그러니까 조합을 배웠어야 되는데. 배웠다고 치자, 한 번만. 배우긴 했잖아, 너네. 배우긴 했으니까. 한 번 배웠다고 치자. 그게 더 쉬워서 그래. 자, 4개 중에서 몇 개 골라야 된다고? 2개. 그지? 왜 4개야? 자, 4C2지. 이해했어? 4C2야.
근데 어때? 예를 들어 내가 1과 8과 2와 7을 골랐어. 근데 아직 우리 1과 8 중에서 뭐 할지는 안 정했지. 맞아. 경우수 몇 개야? 2개. 2라 7 중에서 뽑는 것도 2개. 맞아? 지금 뭐 하기만 했어? 뽑아주기만 했지 자연수 안 만들어줬어. 자연수 만드는 거 몇 팩? 3팩.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4C2는 뭐라고? 요렇게 주어져 있는 4개의 묶음 중에서 2개의 묶음을 골라준 거고, 내가 그 고른 2개의 묶음 안에 선물이 2개가 들어있어. 그 중에서 1개를 골라준 거야. 맞아?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배치해 준 거다 라고 인지해 주자고. 이해했습니까? 자, 4C가 몇이야? 6이지? 6, 36, 72, 또 144. 수미상관이 딱 맞지? 자, 이번에 9를 안 뽑았어. 9를 안 뽑았어. 그러면 4개 중에서 몇 개 골라야 돼? 3개 골라야 돼. 맞아? 그리고 어때? 선물 꾸러미잖아. 안에 있는 선물 중에서 하나씩 고르라 그래. 맞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배치해줘야지. 이해했어? 안 됐어? 자, 얘 6이지? 얘 24? 48? 96? 어? 96, 96이면은 190이 아니야? 여기까지 맞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2개 더하면 몇이야? 아, 싫다. 336. 이해했습니까? 괜찮아요? 이해됐어? 내가 조합을 써주기 싫었는데 이거 조합을 안 쓰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좀 했다.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괜찮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